안녕하세요. 테니스 노마드입니다. 여러분은 테니스 경기를 보시면 복식 경기와 단식 경기 둘 중 어느 경기를 주로 챙겨보시나요? 프로 선수의 경기는 대부분 단식이 인기가 많지만 실제로 동호인들은 복식 위주로 게임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이 적고 한정된 코트에서 여러 동호회 회원들이 최대한 많이 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력한 서브? 안정적인 스트로크, 아니면 절묘한 드롭샷,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식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리입니다. 복식에서 발리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켓면을 세워서 몸 앞쪽에서 컨택해야 하고 테이크백을 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발리를 잘하는 법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발리를 할 때 가장 잘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신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이크백이 커져서 타이밍이 안 맞거나 면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테두리에 맞거나 아니면 발 밑에 떨어지는 볼을 어떻게든 대긴 됐는데 오히려 높이 떠서 상대방의 찬스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저희는 발리에서 에러가 나는 것이 풋백 스윙의 문제로 대부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발리는 스텝과 풋워크가 받쳐주지 않으면 다양한 발리 스킬을 구사하는 데 있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텝과 풋워크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자세와 틀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다음 것을 응용해 나가야 발전 속도도 빠르고 진짜 자신의 스킬이 될 수 있겠죠. 저희는 프로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서 항상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켓의 움직임에 따른 볼의 궤적을 유심히 살펴보곤 하는데 선수들이 라켓면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바탕에는 그들이 훈련해왔던 스텝과 풋워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발리가 잘 안되는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해나가면 자신의 스윙을 가져갈 수 있는 발리가 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스텝 발리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미 코치님들이 훈련을 시켜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투스텝 발리란 안정된 발리를 하기 위해 축이 되는 발을 먼저 만들고 반대발을 앞쪽으로 내디디면서 타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포핸드 발리의 경우 오른발을 내디뎌 축을 만들고 왼발을 앞쪽으로 내디디면서 공을 타구합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백핸드 발리도 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스텝은 발리할 때 면의 임팩트를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간의 여유로 안정성까지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을 더 원활하게 해주면서 체중을 싣게 되어 파워있게 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투스텝 발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플릿 스텝 이후 별다른 스텝 없이 발리가 이뤄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트 플레이 시 스텝이 필요한 경우 거의 원스텝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플릿 스텝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플릿 스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두 다리를 지면에 딛고 가볍게 살짝 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레슨을 받으면 코치님으로부터 스플릿 스텝을 반드시 밟으라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왜 스플릿 스텝을 해야 하고 이러한 스텝은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과 브레이크의 역할을 테니스에서는 스플릿 스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밟아 잘 달릴 수 있게 속도를 내며 브레이크를 통해 속도를 제어해 멈출 수 있듯이 스플릿 스텝을 통해 빠른 반응으로 볼에 다가갈 수도 있으며 필요시 멈추어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사실 테니스를 처음 배우는 페이비 시절부터 스플릿 스텝이 무엇인지 배워왔고 누구나 이 스텝이 중요하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연습을 하거나 게임을 들어가게 되면 잘 되지 않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뭔가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박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랄까요? 스플릿 스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넘어가 있는 볼을 주시하다가 상대방의 볼을 치기 직전이 타이밍입니다. 다음은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스플릿 스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자리 점프를 하는 것과 스플릿 스텝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점프는 상하체를 모두 이용해서 위쪽으로 뛰는 것이 목적이지만 스플릿 스텝은 이동하는 볼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체에 힘을 최대한 빼고 지면에서 위쪽으로 튀어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지면에 맞닿아 있는 두 발이 지면을 지그시 한 번 더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스텝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매번 스플릿 스텝을 밟아오다 보면 생각보다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위 플레이를 즐겨 하시는 분은 후위보다 좀 더 빠른 반응 속도로 판단을 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매 포인트마다 자세를 낮추고 스플릿 스텝을 준비하실 텐데요. 충분히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동호인들 기준으로 한 게임 동안에만 집중해서 스플릿 스텝을 밟기만 해도 체력 소모가 많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힘이 든다고 또 체력적으로 지쳤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스플릿 스텝을 간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볼에 반응이 늦어지고 또 에러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스플릿 스텝에 완전하게 적응될 때까지 무조건 지속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특히 레슨을 받을 때 저는 헬스장에서 PT를 받듯이 테니스 PT를 받는다고 표현을 하곤 하는데, 테니스를 플레이하기 위한 근육들을 레슨을 통해 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집중을 한다는 것은 곧 자세를 낮추고 스플릿 스텝을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리를 잘 하기 위해 어떠한 요소를 갖춘 상태에서 스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플릿 스텝 이후 스윙이 나간다면 승률이 높은 테니스의 세계로 한 발 더 빠르게 진입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